조치 해제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라고 하는 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승인 망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그리고 그 망언에는 어떠한 미국의 검은 속심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망언 갑자기 왜 나타났나 해서 이게 이제 했던 말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 좀 뭐 기고만장한 표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절대 안 돼! 막 이런 뭐라 할까요?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승인이라고 하는 망언을 했을까? 그런 데서는 지금 미국이 급제동을 걸어야 하는 다급한 처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처지가 어떤가, 작년까지 이제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이제 견인해가지고 북을 압박하려고 했었잖아요. 북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미중 간에는 관세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올해 초부터 올해 중순까지 북중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중국을 땡겨서 북을 포위하려고 하는 것들도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고, 올해 가기 전에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 있는 거는 북한과 러시아가 수교 70도를 즈음해서 친선을 강조하는 축전을 교환을 했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올해 이제 푸틴 대통령 일정에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이 올해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좀 하면서, 지금 이제 원래 보면 이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데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쨌든 간 회유해가지고 북을 계속 제재를 하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도 멀어져 가고 있고 러시아도 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서로 이제 교환받았던 친선 편지에 보면 나진 하산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보면 하산에서 나진까지 철도를 연결해가지고 이 나진항에서 포항까지 배로 하루 만에 이제 이 물류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북, 남이 이제 경제적인 블록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서로의 이제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진행했던 사업인데 북핵 시험으로 이제 중단됐다가 최근에 이제 이 아까 북러 70돌 친선 이 편지를 교환하면서 나산 하산 협력 프로젝트를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이제 제재를 하려고 했던 그 카드 자체가 지금 먹히지 않는 그런 처지에 미국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그들 나름의 대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길들이고 관리가 된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상황 또한 미국이 봤을 때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도 방해를 했었는데 9월 15일 날 개소를 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 채택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군사 합의까지 발표를 하면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종전을 합의하고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는 데서 뭐 이후에 계속 딴지를 걸긴 했지만, 이 남과 북이 합의한 속도대로 지금 뭐 저항은 있지만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DMZ 지뢰를 제거하고 이거는 이제 14선언 기념 행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그 종편에서 엄청 때려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좀 물러서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정부 여당의 대표가 남북 공동 행사에 가서 평화 체제에 국가보안법 문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뭐 미국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상식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게는 큰 위협, 긴장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에는 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검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발언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 없이는 못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이 오이사 주지 체제도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해서, 이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 도로 연결, 그 다음에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예전에 유엔사에서 나갔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10월 15일 날 공동의 회담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의 행보들이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계속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런 상황 아닐까. 한국도 내 말을 안 듣는다. 불안하다. 예전에는 어쨌든 한국을 통해서 한국을 관리를 하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미국이 생각하는 속도대로 관리를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뭐 어쨌든 미국이 입장을 내면은 듣는 것처럼 듣고는 있지만, 실제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 조치들은 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어쨌든 앞으로 하나씩 진척시키고 있는 상황.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데서 좀 배경을 좀 보면, 이 대화 국면이 어떻게 열렸을까를 보면, 트럼프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 그래서 작년에 북이 핵무력을 완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왔지만, 대화를 너무 북이랑 대화를 해가지고 진짜 잘해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니다. 더 이상 이 군사적인 이 무력의 힘으로 북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는 국면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복심은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대화 국면을 만들어 나가면서 꿈꿨던 바람, 헛된 바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북한 내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소련 이제 붕괴할 때의 사진인데, 그때도 보면 이제 소련이랑 미국이 군비 경쟁을 많이 하면서 군사적으로 많이 겨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군사적으로 침략과 침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했던 게 내부 분열이잖아요. 그래서 뭐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발언, 미국식 뭐 이런 것들을 집어 넣으면서 그 나라의 청년들을 뭐 이렇게 그 국가의 편에서 떼어낸다거나, 그래서 내부 소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 뭐죠? 무력화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경험의 기초에서 이 대화의 국면을 활용해가지고 북의 내부 동요, 내부 소요 이런 것들을 꿈꿨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지도자 하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에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미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여줬다고 하는 영상을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북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합류해라. 그러면 전대미문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 선택이 아니면 고립되고 제재당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 뭐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속에서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속에 깔려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는, 우리 이런 나라다, 우리랑 같이 하고 싶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실제 이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기보다는 북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북한 내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북과 대화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의 뭐 이런 모습들, 미국의 뭐 선진 기술들,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지게 되면은, 아까 그 소련이 붕괴했을 때 내부 이런 무력화처럼 북한 내에서도 미국을 선망하고 따르려고 하는 세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이제 뭐 그런 바람이 대화에 끌려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생각했던 카드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은 중국보다 미국과 함께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은 이 북중 관계가 엄청 가깝잖아요. 북중 관계가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서로 이제 경제적인 막 그런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북중 관계가 가까우면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경제적 출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미국이랑 같이 하자. 그래서 대중국 포위 전선에 북을 어떻게든 끌어들여 보려고 하는 데서 미국 놈들이 대화에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순순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자신들의 이익을 좀 탐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바람이 계속 이제 부상하고 있는, 원래 이제 미국 1급 패권이었는데 지금 뭐 G2 이렇게 되고 중국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이런 구상들을 미국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안 된다. 첫 번째 무력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11월 4일까지인가 14일까지인가 빛나는 조국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빛나는 조국에 보여준 이런 집단성, 그 다음에 이거는 청년 학생 횃불 야외 사진인데요. 이 북의 500만 청년 전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9월 9일을 맞이해가지고 횃불 야외를 한. 그래서 분명히 요런 북미 대화 계속하고 뭔가 트럼프도 대화하는 것처럼 계속 보여줬잖아요. 편집 봐서 너무 좋다, 대화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생길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미국이랑 우리 대화하는 거 아니야? 이제 진짜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환상, 기대. 그래서 북의 청년들, 북의 내부에서 미국과 빨리 대화해가지고 더 우리도 뭐 번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9월 9일날 저는 이 두 가지의 사진, 그리고 열병식도 있긴 한데 그런 모습들로 내부 동요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미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심 단결은 더 강화됐고 더 어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 환영 연설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자주통일의 열망들을 더 힘껏 가시했던 게 미국의 아까 첫 번째 그런 헛된 발언들이 안 됨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또 안 되는 이거는 10월 10일 날 북중러 3자 차관 대화를 진행을 했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 3자가 모여서 이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북에서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과 북이 멀어지기를 바라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좀 압박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북중러 삼각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미국과의 대화 국면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북은 미국도 대화로 끌어내면서 중국, 러시아도 같이 아우르는 지금 형태로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미국의 구도도 또 실패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재인도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쨌든 민족 자결의 이런 입장들을 펼치면서, 실제 이제 저희도 많이 봤겠지만 민족 자결에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이런 간섭과 예속에서는 좀 멀어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세 번의 정상회담이 만들어내고 있는 힘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재인이 이대로 두다가는 내 편이 아니라 저리 가버릴 것 같은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발언이라고 하는 게 이러다가 다 잃겠다, 일단 막아야 된다. 지금은 이 국면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과 북의 통일에 3점슛을 넣고 있는데 트럼프가 억지로 제가 땄는데요. 네, 이건 막아야 돼,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안 막으면,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안 막다가는 내가 고립되고 내가 이 한반도에서의 이런 영향력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근데 중국을 그렇게 견제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하지마, 북한과 대화하지마, 러시아 안돼, 이렇게 한다고 안 할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가능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속성상. 그래서 문재인한테 이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악수, 승인이라고 하는 본심이죠. 본심을 드러내면서 절대 안 돼! 이런 상황, 지금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없이 못해, 이걸 제가 넣었던 거는 이런 국면에서 약간 근엄하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승인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지금 트럼프의 지금 다급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승인 발언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 이 식민지로 바라보는 한국의 그런 애정 관계에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이 대북 제재가 계속 무력화되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 후퇴하고
힘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쨌든 간에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절박한 그런 비명과 같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보니까 그 볼튼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은 1월 1일 이후에 다시 뭐 할 거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재인에게 승인 발언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주문을 시키고 원래 이제 올해 저희가 많이 내다봤던 게 뭐 11월 북미 정상회담, 12월 연내 답방 뭐 이제 이런 공전선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속도 자체가 지금 미국이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닌 것들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의 속도도 지금 조절하면서 계속 대화 국면들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기사 나오고 나서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 안 되니까 연내 답방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속도 조절을 미국이 하고 있지만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오히려 연내 답방이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민족의 속도가 결국에는 이 트럼프의 이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의 이런 속도들이 실제 트럼프를 밀어내고 있는, 트럼프의 지배력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 연내 답방은 더 확고해지고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국이 꿈꾸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우선은, 근데 이게 속도 조절도 그래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전략 속에서라기보다는 우선 조절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조절을 안 하면 완전히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우선 막고 있는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되면은 그 속도는 미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평양선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전체에 있는 뭐 남북의 이런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강하게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다 이제 이게 남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북이 합심해가지고 좀 밀고 나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 이 시대의 이런 흐름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대반전 하면서 2번의 완강한 실천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 우리 민족이 미국 놈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잡아먹을 것 같은, 너희들은 진짜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지는 결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 11월 3일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오리가 엄청 세게 불면은 여기에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이 엄청 이 자주와 자결의 이런 입장에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속도들을 더욱 빨리 하는 데서 저희가 하는 반미 운동은 트럼프가 어쨌든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지금의 이 처지들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한 투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11월 3일 반미 투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투쟁이 지금의 이런 위기와 고립이 자처되고 있는 미국의 처지들을 더 끊어내 버리는, 미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더 결정적으로 차단하는 반미 투쟁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1월 3일 꼭 진짜 1000명을 돌파해서 이 미국의 이런 지배, 간섭들을 끝장내고 민족 자주의 새로운 속도들을 저희가 더 창조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